네, 안녕하세요. 젠틀램 교육강사 닥터성일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같이 긴 형태의 댄디컷, 쉽게 손쉽게 자를 수 있는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머리 자르기 앞서 두상의 원리를 조금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두상에는 크게 언더존과 미들존, 오버존 총 3가지 우리 파팅을 만들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높은 이 오버존이라는 곳은 남성 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스타일링을 만들어내는 구간으로서 가장 내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잘라주는 게 좋겠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앞머리를 만들어내는 구간을 더욱더 스타일링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윗머리 오버존에서도 앞머리 특히 좀 더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늘 가장 긴 댄디형의 머리 형태를 자를 건데, 자, 댄디 컷 형태 중에서도 장가위를 이용하는 우리가 커트라는 가위에서는 지금처럼 장가위와 지금처럼 미니 가위를 이용해서 커트를 할 수 있는데, 남자 머리를 자를 때는 내가 큰 형태, 지금처럼 긴 머리에서 형태를 빨리 머리를 바꿀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커트할 수 있는 방식은 장가위를 이용해서 커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의 머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긴 댄디형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커트는 아래에서부터 언더존에서부터 위로 진행이 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길이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볼륨을 정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가 자른 머리에 맞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오버존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남성 머리에서 우리가 높고 낮음을 표현할 때 지금 저희가 자를 머리는 낮은 머리에 속하다 보니까 이 항상 낮은 머리라는 지역은 우리가 사이드 포인트라는 지역이죠. 사이드 포인트라는 위치에서 항상 내가 높이를 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자르고 있는 댄디형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 머리에서 낮은 머리는 다 동일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머리를 자를 때 두상 따라가면서 머리를 자르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두상이라고 하는 거는 미묘한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자, 이어라인, 우리가 이어라인 기준으로 뒤쪽 같은 경우는 머리가 심겨져 있는 게 다 두상 따라서 이렇게 사선으로 머리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섹션 자체를 뒤에를 우리가 두상 따라가면서 섹션을 타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늘 측면부부터 머리를 자르는데 이 측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네이프 사이드 지점이까지 우리가 측면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파팅을 나누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언더라인 사이드 파트가 되신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항상 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어 포인트 구간에서 첫 가이드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대로 90도로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기장만큼 커트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지금처럼 내가 생각하는 기장이 길다 그러면 다시 길이 설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머리가 심겨져 있는 햄라인 따라 커트를 했기 때문에 둥근 아치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구현하는 길고 이어 라인은 좁고 뒤에 네이프 라인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짧은 댄디형을 자른다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끝을 내면 되겠지만 긴 형태의 댄디형을 자를 때는 90도로 가이드 라인만 잡았기 때문에 층폭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동일한 작업으로 밑에서 각도를 45도 죽이고 연결을 다시 한 번 더 동일한 방식으로 해 주십니다. 자, 45도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항상 커트를 하고 나서는 콤아웃, 내가 잘랐던 머리가 지금 내 생각대로 머리가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게 되면 우리가 언더라인이 끝난 거고, 자, 언더라인에서 한다는 역할은 우리가 길이를 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자를 머리가 이 기장보다는 길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뒤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상을 따라가면서 네이프 사이드까지 그대로 동일하게 섹션을 타주십니다. 자, 이 미들존이라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커트에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레이어로, 즉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를 할지 아니면 그라데이션 라인으로 커트를 할지를 정해주는 구간입니다. 고객의 얼굴 형태나 모발의 방향에 따라서 내가 층을 주고 싶다고 하게 되면 90도로 들어서 스퀘어 라인, 만약에 볼륨감을 주고 싶다고 하게 되면 각도를 죽여서 그라데이션 라인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저희는 오늘 각도를 조금 다운시키는 볼륨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라데이션 라인으로 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든 커트는 다 두상을 따라가면서 시술에 들어가십니다. 자, 항상 두상 따라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심겨져 있는 방향대로 빗과 가위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한 번 더 체크를. 자, 반대편 우측 같은 경우도 좌측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좌측과 우측을 동일하게 진행하셨으면 우리가 뒷부분, 백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에서 낮은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시작하는 가이드라인은 백포인트, 두상뼈가 가장 뒤에 나와 있는 후두부뼈가 튀어나와 있는 백포인트 기준으로 살짝 아래에서 우리는 파팅을 나눠주십니다. 자, 파팅을 나눠주시고 우리는 전반적인 언더라인이기 때문에 길이 설정에 나설 건데요. 자, 길이 설정을 하기 앞서 내가 좌측과 우측 커트 진행이 동일하게 진행됐다고 하게 되면 머리가 나와 있는 모양이 지금처럼 약간 균일한 간격으로 형태를 이루게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항상 네이프 사이드에 있는 머리를 기준점으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항상 가이드가 동일한 위치에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길이 설정을 네이프 사이드에 있던 머리로 내가 그대로 우선 전반적인 길이 설정을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커트가 잘 된 게 지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전반적인 길이 설정이 끝났으면 다시 우리는 네이프에 있는 머리를 각도를 90도로 들어서 층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남성 머리, 언더존 같은 경우는 무게 중심이 아래에 실리는 머리는 형태 모양이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아래쪽은 목선을 따라가서 층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볼륨감이 얻어져야 커트 라인이 이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언더존 네이프 라인 같은 경우는 각도를 들어서 커트를 진행하는 것을 좀 더 추천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자, 동일한 방식으로 각도를 들어서 층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코너와 코너가 만난 지점 그 사이까지만 잘라주게 되면 끝과 끝이 자연적으로 연결도 되시겠지요. 자, 지금처럼 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선이 조금 더 가늘게 커트가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미들라인은 우리가 골든 포인트라고 하는 지점, 두상에서 가장 두상뼈가 튀어나와 있는 지점이시죠. 자, 골든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파팅을 나눠 주시는 겁니다. 이 골든 포인트라는 지점, 즉 미들존이라는 지점은 우리가 측면에서도 사이드면에서도 볼륨을 만들어주거나 볼륨을 주기 했던 역할이기 때문에 자, 후두부에 와서도 동일하게 측면에서 내가 그라데이션을 커트를 했다고 하게 되면 똑같이 그라데이션 형태를 유지하는 거고, 자, 내 측면에서 레이어, 즉 스퀘어의 방식으로 커트를 했다고 하게 되면 스퀘어의 방식을 그대로 동일하게 따라주시면 되십니다. 우리는 그라데이션을 커트를 했기 때문에 자, 아랫머리 가이드를 확인하고 다시 그라데이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두상을 따라가면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잘랐던 사이드에 있는 머리와 지금 자르고 진행하는 머리가 딱 연결이 되는 선상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머리가 지금처럼 연결이 되고 있으신 겁니다. 자, 지금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연결된 부분이 없는 거죠. 자, 항상 콤아웃을 해서 머리가 떨어지는 라인을 오버전에 남은 머리의 끝을 다 제거를 하시고, 자, 오버전에 머리를 자를 때는 우리가 디자인과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가위를 내려놓고 미니 가위, 즉 블런트 가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두상을 연결할 때는 가장 좋은 방식인 피봇 방식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포인트 커트로 진행합니다. 자, 밑에 항상 가이드를 확인을 하고 꼭지점을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하는 피봇 방식으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자, 이어 백포인트까지 진행을 동일하게 합니다. 피봇이라는 작업은 항상 꼭지점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이드를 같이 항상 가지고 가서 꼭지점을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중간에 조금 덜 잘렸죠? 자, 씻고 나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오버전 같은 경우는 모든 머리에서 디자인과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구역으로서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는 피봇으로 잡았던 탑포인트에 가이드 선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로 섹션으로 오버존에서 가이드 선을 하나 다시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 선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자를 긴 댄디 형태의 오버존 디자인은 위에서 볼륨을 살리고 점차 머리가 무거워지고 앞머리가 살짝 넘어가기 좋게끔
그렇죠. 댄디 형태에서 가장 많은 유형의 너무 무겁지도 않은, 그리고 너무 가벼워서 날리지도 않은 형태의 오버존을 디자인합니다. 오버존입니다. 첫 파팅 같은 경우는 층과 볼륨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90도로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확인을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는 둥근 부드러운 곡선의 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두상 따라서 라운드 쉐입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넬부터는 각도를 조금 더 줄여드는 45도 각도를 이용하여 볼륨을 조금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라운딩 쉐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라인이 항상 보고 진행을 하셔야겠죠. 자, 마지막 오버존, 앞머리를 제외한 마지막 오버존 파팅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볼륨을 만들어주는 45도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자, 진행을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 위에서부터 층을 만들고 볼륨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앞머리 같은 경우는 따로 디자인을 해주기 때문에 앞머리 구역 손가락 3마디 정도 되시겠죠. 그 지역을 따로 우리는 나눠서 늘 따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머리가 된 지점을 그대로 내려놓고, 자, 센터 포인트, 즉 앞머리의 중심에서 우리가 잘라야 될 기장을 각도를 죽인 상태에서 우선은 가이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지금 생각보다 머리가 좀 길게 잘렸다 그러면 동일한 작업을 기장을 줄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빈 듯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줄여볼까요, 그러면? 네, 저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길어지자, 그러니까 보내고자 넘어가고자 하는 방향의 머리를 앞머리까지 다시 끝까지 와서 내가 지금 방금 잘랐던 가이드에 맞춰서 옆으로 당겨서 가이드를 확인하고 커트를 진행합니다. 자, 우리는 밀면서 자르기 때문에 점차 머리가 넘어가는 형태의 쉐입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렇죠. 살짝씩. 자, 반대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내가 밀고 와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이드가 옆으로 이동을 해서, 자, 가이드 확인을 하고 커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머리가 끝나는 지점까지, 자, 내려놓게 되면, 자, 그러면 옆으로 살짝 넘어가기 좋은 쉐입이 자동적으로, 자, 앞머리까지 디자인했으면 우리는 따로 작업한 앞머리와 윗머리를 연결을 해주는 작업을 하셔야겠죠. 자, 연결을 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로로 잘랐던 머리를 다시 세로로 두상각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잡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앞머리 잘랐던 가이드, 우리가 디자인했던 윗머리 가이드, 그리고 그 사이에 불필요한 머리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 지점만 다시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육안으로 지금처럼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자, 항상 내가 따로 작업한 머리는 지금처럼 연결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자, 머리는 거짓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디자인한 기장, 잘라야 될 머리가 눈에 명확하게 지금처럼 보이시겠죠? 앞머리 마지막 끝까지. 자, 앞머리와 옆머리 연결을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앞머리와 옆머리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머리와 앞머리 같이 최소의 머리를 잡고 그대로 당겼을 때 지금처럼 배 나와 있는 구간을 잘라주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앞머리와 옆머리까지도 지금처럼 쉐입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시는 거죠. 좌우 대칭 동일하게 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은 연결할 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인 블런트 커트는 다 완성이 되시는 겁니다. 두상을 따라서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많은 질감 처리가 가지 않아도 머리가 안으로 가볍게 들어간다는 게 육안으로 조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블런트 커트, 즉 드라이 커트가 웨이트 커트가 끝났으면 드라이 커트로 우리가 기본적인 질감 처리를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잘랐던 질감 커트 각도와 방식을 다시 시작을 하셔서 똑같은 각도를 유지해서 전체 머리에 끝머리, 즉 3분의 1 되는 지점에서 한번 티닝 처리를 하고 다시 벌린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끝에서 한 번 더 질감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커트의 형태를 무너뜨리지 않고 끝머리만 가볍게 작업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전체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우리가 기본적인 틴닝 처리만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쉐입을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분들이 제품을 바른다거나 왁스를 발라서 드라이 형태를 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오버져 있는 구역에서 조금 더 방향성 있게 질감 처리가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시겠죠. 자, 가발이라서 지금 잘 표현되기 어렵지만 자, 조금 더 율동감 있게 우리가 군데군데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버존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감성이 어떤 쉐입을 만드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조금 더 많은 질감 처리를 할 수도 있으십니다. 남성에서 보통 섀도우 펌이나 아니면 볼륨 펌 같은 형태의 가장 파마가 어울리는 형태이며 현 유행하는 머리보다는 기존 머리들이 조금 길긴 하지만 앞으로 장머리, 남자 머리가 좀 더 길어지는 머리가 유행이라고 하니 지금과 같은 장가위로 손쉽게 컷할 수 있는 방식을 익히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질 높은 영상으로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